반복문이 나온 이유는 반복되는 작업을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반복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처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30명의 학생의 평균 성적을 구한다고 하면 30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구조가 있고 제어문, 그 if문이죠. 앞장에서 배웠던 if문처럼 조건이 참일 때 참과 거짓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반복 구조,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반복문을 종료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실습을 살펴보면요. 마일이라고 하는 거를 미터로 변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터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 미터는 0마일 곱하기 1609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일단은 0마일은 0미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터에다가 그 다음 1마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1마일 곱하기 1609, 그래서 1마일은 몇 미터인지, 요 1609 같은 경우에는 1마일당 몇 미터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1609는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마일도 0, 1, 2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0마일을 구하는 거, 1마일을 구하는 거, 2마일을 구하는 거, 이 변환해주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00마일을 구한다고 하면 100마일 곱하기 1609로 한 값이 저장되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복잡하진 않지만 단순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while과 for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while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10kg가 빠질 때까지 반복해라.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에 충족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 그리고 for문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반복해라. 횟수로 반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Y문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문은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 조건식을 담은 이런 괄호를 양쪽으로 해주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인데 weight라고 하는 변수가 50 이상일 경우, 이것이 참일 경우에는 문장, 그 종속된 문장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weight가 만약에 6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참이죠. 그럼 문장을 수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40이라고 했을 때는 Y문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Y문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다음 문장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마일을 변환해주는 이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단순하게 변환해주고 출력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while문을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답을 한번 살펴보게 되냐면요. 미터라는 게 있고 i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i는 여기 조건식에 있는 i입니다. 그래서 i는 초기에 0이지만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while문에 반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0 곱하기 1609한 값이 미터로 들어가고 이 결과값이 i가 0마일일 때 0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i가 플러스 1이 됩니다. 1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i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0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1이 될 거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네, 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 들어가고요. i 값이 1이고요. 곱하기 1609한 값 미터에 들어가고, 그러면 1마일은 1609 미터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i 값이 또 1이 증가하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i 값이 2가 되고요. 참이네요. 2 곱하기 1609한 값이 들어가고 미터에 들어가고요. 2마일은 그 값 29182, 네,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 값은 이제는 3이 될 거고요. 위에 올라가서 3과 3을 비교했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이 y문이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이 return 0을 만나서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i가 초기에 0부터 이 i++를 통해서 1, 2, 3 각각으로 증가가 될 거고요. 그때의 조건식의 값이 i일 때는 참이었고요. 0일 때는 참이었고요. 1일 때는 그때도 참이었고요. 2일 때는 참이었고요. 3일 때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의 경우만 반복을 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중지를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습은 구구단을 출력하는 겁니다. 원하는 그 단수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구구단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한 행 한 행이 printf로 출력할 수 있지만 지금 반복문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복문 while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답을 보게 된다면 n이라는 변수가 있고 i라고 하는 조건 속에 들어가는 변수가 있고요. 초기 값이 1입니다. 그래서 9구단을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라고 가이드문이 나오고요. 9를 입력했을 때 n 값에는 9가 들어갈 거고요. i 값이 초기에는 1이었습니다. 비교하게 된다면 3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에 들어가서 여기에 n 값이 현재 9고요. i 값이 1이고요. 곱한 값이 9입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한 값이 9라는 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i 값이 하나가 증가가 돼서 여기는 초기에는 1이었는데 이제 2가 되고 조건식을 이제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참입니다. 그래서 조건 반복문에 다음 문장 printf가 출력이 될 거고 다음으로는 9 곱하기 2 그리고 그 값 18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i 값이 9가 됐을 때 이게 9가 됐을 때는 그때도 참입니다. 그래서 printf가 수행이 되고요. 9 곱하기 9한 값 8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 i 값이 10이 됐을 때 위에 올라가서 조건을 따졌을 때요. 이 조건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이 return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실습은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인데 예시로는 1에서 1000까지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값이 500, 500이 나오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결과를 보시게 된다면 i라고 하는 변수 또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i 초기 값은 1이고 sum은 0입니다. 그래서 i가 0일 경우 1일 경우군요. 네, 1일 경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sum은 sum 더하기 i죠. 그래서 i 값이 1이고 sum 값은 0인데 이 동항값을 sum에 넣기 때문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값이 하나 증가해서 2가 될 거고 위에
조건으로 다시 갈 거고요. 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i 값이 2죠. 2 더하기 sum 값이 1이죠. 이 값이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i는 하나 또 증가하고요. 비교를 했을 때 3입니다. 또 이 i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3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 결과가 6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이 i 값이 1000이 될 때까지, 1000을 포함할 때까지. 그러면 여기 i 값이 1000이 될 거고요. 누적된 값은 위에 누적된 어느 값이 있을 거고요. 그 값까지 합해져서 새로운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500, 500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보시면 누적의 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1000까지 있는데 이렇게 더한 값 3과 새로운 값을 더하고요. 이 더한 값 6과 또 새로운 값을 더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씩 숫자들을 결과값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의 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초기값은 0으로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변수의 초기값 1이나 0 이런 숫자를 초반에 선언하고 나서 넣어주지 않고 연산하게 된다면 생성 당시에 변수가 생성 당시에 품고 있는 그 결과값은 안에 있는 저장된 값은 가비지 값, 쓰레기 값이라서 알 수 없는 값들이 나와 있고 그 값에 새로운 수들을 더하기 때문에 이때 원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um에 0이라고 초기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센티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입력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는 특수한 값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행진을 하는 데 있어 강아지가 도착하게 된다면 이 행렬의 끝이구나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거로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100, 200, 300, 400, 5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마지막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음수를 넣었을 때는 이 값 자체가 서로 상관이 없는 여기 보면은 연속적으로 양수의 표현이고요.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센티널이라고 해서 입력의 끝을 알려주는 의미로 음수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신다면 센티널의 개념을 활용할 건데요. 성적을 계속 입력할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음수를 입력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반복해서 입력하는 과정을 종료하고요. 위에 입력했던 각각의 값들을 다 누적의 합을 구해서 입력한 숫자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 성적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이용하시고 또 필요한 거는 센티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누적의 합을 사용해서 입력한 숫자, 성적의 숫자만큼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n과 sum과 grade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음수를 입력하시오라고 가이드문을 줬습니다. 다음은 입력한 성적을 반복해서 입력을 받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초기 그레이드 값은 0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참이기 때문에 printf 성적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그레이드에 이 첫 번째 성적은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grade이기 때문에 sum 초기 값은 0 더하기 grade라는 값 10. 이 값이 sum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um은 초기에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n 값은 초기 0이었는데 1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에 있는 값 10이
이제 이 조건식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또 참이네요. 그래서 다음 성적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 성적이 20입니다. 그래서 썸 값은 현재 10이죠. 그래서 10 더하기 새로운 값 20. 그래서 이 결과값이 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30이 저장이 될 거고요. n 값이 하나 증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n은 입력한 성적 수만큼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레이드 현재 값은 30입니다. 30이기 때문에 3이죠.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시오 하고 그레이드에 30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누적된 현재 썸 값은 30이고 새로운 값 30이 들어올 거고 이 결과값이 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6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면 썸이 누적이 될 거고 n의 개수가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입력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레이드 점수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니 현재 다 더한 값, 이걸 다 더한 값이 얼마죠? 50, 60, 150입니다. 150에서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센티널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들어간 이 마이너스 1 값을 상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썸이라고 하는 150에 마이너스 1이 붙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준 다음에 그레이드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레이드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150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해서 이것과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썸 값은 150이 되는 겁니다. n 값도 위에서 마이너스 1로 넣었던 이것이 마치 성적인 것처럼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여섯 번째인 것을 이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하나를 빼줘서 5번 카운트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데이터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온 값 150 나누기 5를 해주면 성적의 평균은 %f 플롯 형태로 해서 30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성적 평균을 구하는데 변수들을 초기화를 시켜준다. 그리고 성적을 입력받고 합계를 구한 다음에 성적의 개수를 카운트해준다. 평균을 구하고 화면에 출력해준다.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필요한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 썸과 n과 그레이드, 그러니까 누적하는 그 성적의 누적값, 카운트해주는 n, 그리고 성적값 그레이드 각각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입력받고 합계를 구하고 성적을 개수를 센다. y문 성적이 0보다 작지 않으면 성적을 읽어서 그레이드에 저장을 하고 썸을 누적하고 n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y문 속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썸을 최종적인 결과 썸 나누기 최종적인 성적의 수 n으로 나눴을 때 에버레이지가 나옵니다. 이를 출력해 주고요. 네, if문과 y문의 비교입니다. if문은 y문으로 변경할 수 있고 y문도 if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해당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는데요. 아래 대표적인 개념을 보시게 된다면 서로가 동일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한 번 수행한다는 거, 이 조건이 참일 때는 y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y문에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i는 초기값이 1인데 1부터 2, 3, 4에서 10이 되기 전까지 9까지 하나씩 하나씩 값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i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이 i 값이 1부터 시작해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씩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i++로 변경해 줘야 되고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이나 if문 동시에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조건문이 참일 때 수행되는 문장이 한 줄까지 이 중괄호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지만 두 개의 문장을 수행하고 싶을 때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중괄호를 위아래로 묶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중괄호를 생략하고 두 줄을 사용했을 때 Y문은 그 밑에 있는 문장 한 줄만 자기 것으로 판단해서 수행하게 되고 이 Y문이 끝나면 그 다음 I++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Y문 끝에 세미콜론 하는 경우입니다.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쓰지만 조건문이나 또 이 반복문 끝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do while입니다. 우선 수행하고 나서 조건을 따져서 반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while의 형식은 do를 먼저 써주시고요. 문장을 한 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문장 한 줄 써주고요. while문 키워드와 함께 조건식을 써주고 여기 뒤에 예외적으로 do while에서는 세미콜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누적의 합을 구하는 건데 do가 나왔고요.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하고 이 문장은 필수적으로 수행이 될 거고요. 이 문장도 수행이 될 거고요. 그때의 i 값을 조건식에 의해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일 경우에는 다시 do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수행이 될 거고 이 조건값이 거짓일 때는 do while을 빠져나서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선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조건을 따졌을 때 참이면 다시 do로 가서 문장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실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 2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가이드문이 있고 1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메뉴는 1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do while의 개념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어떻게 되죠? do가 될 겁니다. do에 포함되는 문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 메뉴 1과 2의 값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된 메뉴는 1이라고 나올 거고요. 1 이외에 다른 메뉴 값을 넣어줬을 때는 다시 do로 가서 메뉴판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내에서 선택이 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해답을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do while이 보이고요. printf 하는 이 메뉴 출력하는 거 그리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가이드문이 있고요. scan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대로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1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i에 1이 들어갈 거고요. 조건식을 따져보게 된다면 1과 2의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경우 그 경우인가요? 지금 아니죠. 거짓이기 때문에 do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 printf가 수행이 돼서 선택된 메뉴는 1입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선택된 메뉴 값을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출력이 되고 메뉴가 출력이 되고 하나 선택하시고가 출력이 되고 i에다 3을 집어넣게 된다면 이 비교했을 때 1과 2 이게 3은 여기죠. 2보다 클 경우 5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니까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가서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printf와 scanf가 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과 입력이 되는 겁니다. 1, 새로 만들기, 2, 파일 열기,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고 여기서 만약에 2를 선택했다. 그때는 1과 2 중에서 2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범위 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문이 거짓이 돼서 printf, 선택된 메뉴는 2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 내에서 정해진 그 숫자만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에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자가 잘못 선택했다고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do로 간다는 거, 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앤다운 게임입니다. 두 와일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답을 추측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59라고 하는 정답을 가정했을 때 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제시하는 겁니다. 10을 제시했을 때는 이 숫자보다 낮다. 30도 마찬가지고요. 60을 제시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높다. 그리고 59일 때는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몇 번만큼 시도를 해서 맞췄는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두 while이 있고요. 그리고 answer에 59라고 초기 값을 넣어줬고요. guess 추측하는 값, try스는 네, 시도한 값 0으로 세팅을 해줬네요. 그래서 처음에 59를 맞추기 위해서 제시한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guess에는 10이 들어가고요. 여기 try 부분에는 0에서 1이 될 거고요. 그때 if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nswer 59, answer도 59, guess한 값이 10이네요. 10. 두 개 비교했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아랫게 또 판단을 하게 된다면 참이기 때문에 제시한 정수가 낮다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guess 값은 10이고요. 59이기 때문에 같지 않죠? 그러면 다시 do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답을 추측하라고 하고 guess 부분에 이제 30이 들어갔다고 하면 try는 이제 2가 될 거고요. 30과 59를 비교한다고 하면 또 거짓 if문 여기서 30과 50 비교했을 때 참 그러면 낮다 라고 또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30과 59를 비교했을 때 이것도 어떤 거죠? 참이죠. 같지 않기 때문에 do로 가고 다시 점수를 입력받고 이제 판단했을 때 60이다. 그러면 제시한 것보다 높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60과 59는 같지 않기 때문에 do로 다시 가서 이제 59를 받았을 때는 그 경우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죠? 거짓. 여기서는 참이 되니까 while문 빠져나서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지금 횟수 3번, 4번 만에 59를 제시했기 때문에 시도 횟수는 4입니다 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차례차례 이 변수의 결과값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메모리 맵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렇게 접근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